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포도과의 담쟁이 동굴이 어떤 나무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쟁이 동굴은 특이한 동굴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담쟁이 동굴이 가지고 있는 동굴손은 마치 스프링처럼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길이가 길어졌다가 짧아졌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동굴손의 끝에는 동그란 흡착판들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쟁이 동굴의 동굴손은 어떤 물체를 만나더라도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동굴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담쟁이 동굴은 줄기를 먹어보면 줄기가 아주 달콤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이 줄기, 담쟁이 동굴의 줄기를 꺾어다가 설탕이 없을 때 설탕 대용의 감미료로 담쟁이 동굴의 줄기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담쟁이 동굴의 줄기하고 이 열매는 당뇨병의 특효약이죠. 당뇨병의 특효약이기 때문에 담쟁이 동굴의 열매와 줄기는 당뇨의 혈당치를 낮춰주는 특효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담쟁이 동굴에 단풍 든 모습 본 적 있습니까? 이 담쟁이 동굴이 담을 이렇게 감싸고 담을 뒤덮고 자라게 되는데, 특히 아파트 벽면을 타고서 자라고 있는 담쟁이 동굴은 정말 환상적이죠. 환상적인데 특히 11월 달에 단풍 든 모습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 단풍의 11월 달에 담쟁이 동굴의 단풍 든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선홍색으로 단풍이 드는데, 빨간색의 선홍색의 단풍이 드는데 잎을 보면은 반짝반짝 윤기가 돌죠. 윤기가 돌면서 빨갛게 물들어 있는 모습은 정말 감탄에 감탄을 금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담쟁이 동굴을 건물에다 이렇게 붙여서 올리게 되죠. 붙여서 올리게 되는데, 이렇게 건물에다 붙여서 올리게 되면 뜨거운 여름에 건물을 이 담쟁이 동굴의 그늘이 시원하게 만들어 주겠죠. 그래서 건물의 냉방비를 30%나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이 그늘이 냉방비를 30%나 절약을 해주고, 겨울이 되면 이 잎들은 다 낙엽이 져서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겨울에는 다시 건물의 벽을 따끈따끈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담쟁이 동굴이죠. 그래서 이 담쟁이 동굴을 많은 건물의 일부로 심어서 기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담쟁이 동굴인데, 담쟁이 동굴의 신기한 것은 벽을 타고 올라간다는 거죠. 벽을 타고 올라가는데 그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요 동굴손에 있습니다. 동굴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잎이 나는데, 요 잎의 잎자루, 요 밑에 잎자루, 요병이라고 하는 잎자루가 이렇게 있는데, 그 잎자루의 끝부분, 줄기에서 잎자루가 갈라지는 요 잎자루의 맞은편에 이렇게 동굴손이 나타납니다. 동굴손이 나타나서 지금 요 사진은 이 동굴손이 시멘트에 콘크리트 시멘트에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는 모습인데, 이 동굴손의 모습을 보면은 동굴손이 곧게 쫙 펼쳐지지가 않고 꼬불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꼬불탕거리는 것은 마치 스프링처럼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태풍이 불어오고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면은 이 바람에 의해서 이 동굴이 날아갈 때 정도가 되면은 이 동굴손의 길이가 쫙 펴지면서 길어지게 됩니다. 길어져서 충격을 흡수를 하게 되죠. 충격을 흡수를 하는데, 그 충격을 흡수하는 것도 부족해서 이렇게 끝에는 이렇게 동그란 빨판처럼 생긴 게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흡착판이라고 하는데 마치 문어나 오징어의 다리에 붙어 있는 흡착판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똑같이 생겼는데 요것이 이렇게 시멘트에 콘크리트에 딱 붙기 시작해서 딱 달라붙으면은 나중에 떼어낸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만큼 떼어내기가 어려워집니다. 떼어내기가 어려워져서 한번 이렇게 딱 붙어서 담쟁이 동굴이 한번 딱 붙어서 이 시멘트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린 절대 헤어질 수가 없어. 절대로 헤어질 수 없는 밀착한 관계가 돼서 아무리 떼어내려고 해도 떼어지지가 않는 것이 바로 이 흡착판이죠. 이 흡착판인데 여기 읽어보면 동굴선 끝에 흡착판이 발달해서 다른 물체에 달라붙는데 이렇게 시멘트나 콘크리트처럼 이런 데도 달라붙고 벽돌, 빨간 벽돌에도 달라붙고 심지어는 유리판처럼 매끈매끈한 곳에서도 달라붙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요 줄기가 지금 초록색인데 요 줄기가 오래되면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돼서 이것을 보면 이 담쟁이 동굴이 초본 식물이 아니라 나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무의 줄기가 이렇게 동굴로 뻗어나가게 되는데 이 줄기의 길이가 10m 이상 자라게 되는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동굴나무라고 하죠. 동굴나무라고 하고 우리 한자로는 만경목이라고 합니다. 이런 만경목의 줄기에 보면은 줄기에 이런 뿌리들이 막 많이 나타납니다. 뿌리들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줄기가 공기 중에 뿌리를 내놓는 것을 우리들은 공기뿌리라고 하고 한자로는 기근이라고 합니다. 기근이라고 하는데 이 뿌리가 요 흡착판과 같은 역할을 해서 뿌리가 여기에 바위에 딱 달라붙어서 바위를 뚫고 들어간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다른 나무의 줄기에도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바꿔서 다른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 바로 담쟁이 동굴입니다. 담쟁이 동굴은 꽃이 피는 것을 보면 꽃이 6월달에서 7월달에 황록색의 이런 꽃이 피는데 이 꽃이 필 때 보면은 잎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잎은 봄에 돋아나는데 요 잎에 가려가지고 꽃이 보이질 않습니다. 잎의 그늘 속에 숨어서 꽃이 피기 때문에 사람들은 담쟁이 동굴이 꽃이 필 거라고 상상도 못하는데 꽃이 이렇게 많은 꽃이 취산화서라고 하는 작은 모임 꽃차례에 달리고 이 꽃차례의 길이는 3cm에서 15cm로 제법 커다란 꽃차례에 많은 꽃들이 이렇게 달리게 되는데 이런 황록색의 꽃이 피는데 꽃이 참 특이하고 예쁘게 생겼습니다. 보통 이렇게 수술이 이렇게 5개가 있는데 꽃에 수술이 5개가 있는데 이렇게 여기는 보면은 6개가 있습니다.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수술이 있는 것도 있지만 대개는 이렇게 수술이 5개가 있고 꽃잎도 5개가 있습니다. 꽃잎도 보면 이렇게 꽃잎의 끝쪽에가 오목하게 움푹 들어가서 마치 고무신처럼 보이죠. 이런 고무신처럼 보이는 이러한 꽃잎이 활짝 피게 되면 뒤로 젖혀져서 이렇게 됩니다. 뒤로 젖혀진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활짝 피었을 때 꽃의 지름은 5에서 6mm 정도 되고 이 꽃이 있으면 꽃받침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게 바로 꽃받침입니다. 꽃받침도 보통 5개가 있는데 6개가 있는 꽃받침도 있습니다. 여기 수술이 6개인 것은 꽃받침도 6개고 꽃잎도 6개가 되고 꽃받침도 6개가 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요게 꽃받침이 떨어지고 꽃잎이 떨어지고 나면 이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데 요것이 바로 여기 암술대가 요만큼 있죠. 암술대가 있고 암술대 끝에 암술머리가 있고 요 아래쪽에가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 부분이 이렇게 우퉁불퉁하게 보이는 요것이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인데 요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이 자라서 열매가 되는데 요 열매를 우리들은 한자로 장과라고 합니다. 장과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물열매, 물열매라고 합니다. 요 열매는 포도하고 똑같죠. 포도도 똑같이 물열매이고 포도도 장과입니다. 그래서 요 열매는 포도과이고 열매도 포도하고 똑같이 생겼고 다만 포도하고 달리 크기가 작다. 그래서 지름이 6에서 8mm 정도로 크기가 작을 뿐이지 포도의 열매하고 똑같은 열매가 달립니다. 그래서 요 열매를 요 담쟁이 동굴의 열매를 뜯어서 먹어보면은 포도처럼 달콤한 단맛이 난다 하는 그러한 특징도 포도와 같습니다. 포도와 같고 포도처럼 포도도 잘 익은 포도는 보면 이런 하얀 백분으로 하얀색의 흰색의 백분 가루로 이렇게 뒤덮여 있죠. 이렇게 뒤덮여 있는데 손으로 만지면 금방 묻어나 버리고 요 뒤에 있는 속에 있는 속껍질 속껍질 아니고 열매의 열매 껍질이 드러나게 되죠. 열매 껍질이 드러나는데 포도처럼 요 열매 껍질은 얇은 열매 껍질이 있고 포도처럼 열매 껍질 속에는 물이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물열매입니다. 물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 물은 달콤한 액즙으로 되어 있는 물이 많이 들어있는 열매살을 가지고 있고 그 열매살 속에는 이러한 씨앗이 들어있는데 씨앗이 한 개가 아니라 몇 개가 들어있죠. 요게 보면은 꽃이 피었을 때 보면 요게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이 요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수술이 6개 있을 때는 미씨도 6개가 있어서 나중에 열매 속에 씨앗이 6개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5개의 열매 하나에 5개의 씨앗이 들어있지만 5개 내지 6개 정도의 씨앗이 들어있다 하는 이러한 씨앗이 들어있는데 씨앗의 길이는 4에서 5mm 정도 되는 이러한 포도하고 똑같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요 열매가 단맛이 난다고 했는데 요 줄기나 요 줄기도 잘라서 요 줄기를 씹어 먹어 보면은 달콤한 단맛이 납니다. 단맛이 나는데 그 단맛은 설탕처럼 단맛이 나기 때문에 옛날에 일본에서 전쟁을 할 때 설탕이 부족했을 때 요 담쟁이 덩굴의 줄기를 잘라 가지고 이것을 고우면은 거기에서 요 줄기에서 진액이 나오는데 요 진액이 달콤한 설탕을 대용할 수 있는 감미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 시절에 군인들이 설탕이 부족했을 때 바로 요 담쟁이 동굴의 줄기를 잘라서 요것으로 감미료를 만들어 썼다고 합니다. 감미료를 만들어 썼다고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요 줄기와 또 요 열매와 씨앗은 당뇨병이 아주 좋은 특효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의 혈당을 낮춰주는 특별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열매와 줄기라고 합니다. 열매와 줄기인데 이러한 특이한 요 단풍나무 담쟁이 덩굴 죄송합니다. 담쟁이 덩굴은 단풍이 예쁠 뿐만 아니라 요 특징이 또 요게 있죠. 잎을 보면은 잎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잎자루가 있고 잎자루 하나에 잎이 이렇게 하나가 달려 있는데 잎이 이렇게 세 갈래로 얕게 갈라진다. 얕게 갈라진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얕게 갈라지는 것은 천열이라고 하고 요 갈라지는 깊이가 여기 중심맥까지 깊이가 깊게 갈라지면 십열이라고 하죠. 십열이라고 하는데 담쟁이 동굴은 이렇게 얕게 갈라지는 천열로 하나, 둘, 세 갈래로 얕게 갈라진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담쟁이 동굴입니다. 담쟁이 동굴은 우리나라가 원산지이면서 우리나라와 중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의 동쪽 지방이 담쟁이 동굴의 원산지입니다. 원산지인데 이 담쟁이 동굴에 우리나라의 담쟁이 동굴하고 똑같은 것이 중국의 세입 담쟁이 동굴이 있는데 이 세입 담쟁이 동굴도 우리나라가 원산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산에 가면은 이런 세입 담쟁이 동굴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것을 삼엽지금이라고 하죠. 여기서 지금이라고 하는 말은 땅을 덮는 비단처럼 아름다운 이러한 동굴이다 해서 지금을 담쟁이 동굴을 중국 사람들은 지금이라고 하는데 요 담쟁이 동굴은 잎이 3개밖에 없다 해서 삼엽지금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이것을 담쟁이 동굴 앞에 잎이 3개다 해서 세잎 담쟁이 동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잎자루가 있는데 잎자루가 올라와서 잎이 하나, 둘, 3개가 달린다. 그래서 잎자루 하나에 작은 잎이 3개가 있으면은 세잎 담쟁이 동굴이고, 잎이 이렇게 딱 하나밖에 없으면은 그냥 담쟁이 동굴이고, 3개가 있으면 세잎 담쟁이 동굴인데 미국 담쟁이 동굴, 원산지가 미국이겠죠. 미국에서 서양에서 넘어온 이 담쟁이 동굴은 요 잎의 숫자가, 작은 잎의 숫자가 5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5개일 때는 미국 담쟁이 동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잎자루 하나에 이렇게 작은 잎의 숫자가 5개가 있으면 미국 담쟁이 동굴인데, 우리나라의 식물도감, 나무도감 같은 데서 이 미국 담쟁이 동굴은 이 동굴손에 흡착판이 없다고 써 있는 책들이 제법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법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오류입니다. 오류고, 요 미국 담쟁이 동굴도 우리나라의 담쟁이 동굴하고 똑같이 이렇게 동굴손이 나오는데, 잎자루가 있는 맞은편에 이렇게 동굴손이 나오고, 이 동굴손은 물체를 만나면 여기 물체가 닿는 부분에 이렇게 흡착판이 생깁니다. 흡착판이 생겨서 무슨 물체든지 닿기만 하면 딱 달라붙어서 우리나라 담쟁이 동굴하고 마찬가지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특징을 가진 흡착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미국 담쟁이 동굴이나 우리나라의 담쟁이 동굴이나 같은데, 요 미국 담쟁이 동굴의 흡착판은 다시 좀 크게 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빨갛게 빨갛게 보이죠. 이렇게 동그랗게 빨갛게 보이고, 모양이 원형이 아니라 약간 타원형이죠. 길쭉한 타원형 모양을 하고 있는 이러한 형태의 흡착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미국 담쟁이 동굴인데, 우리나라의 담쟁이 동굴은 그 흡착판의 모습이 빨간색이 들어가지 않죠. 빨간색이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숟가락을 엎어 놓은 것처럼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고, 이 색깔은 빨간색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리고 모양이 마치 숟가락이나 원형에 가깝게 이러한 흡착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토종 담쟁이 동굴인데, 미국 담쟁이 동굴은 타원형으로 길면서 색깔이 빨간색이다 하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으로 미국 담쟁이 동굴과 우리나라의 담쟁이 동굴은 흡착판으로도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 담쟁이 동굴 몬함이라고 있는데, 이 몬함이라고 하는 요 미국 담쟁이 동굴은 무늬가 있습니다. 잎에율은 전무늬가 불규칙하게 들어있어서 이러한 미국 담쟁이 동굴을 우리들은 미국 담쟁이 동굴 몬함이라고 하는데, 이 몬함도 보면 마찬가지로 미국 담쟁이 동굴하고 똑같이 흡착판의 모양이 타원형이고 빨간색이다 하는 특징은 미국 담쟁이 동굴하고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똑같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미국 담쟁이 동굴 몬함이고, 또 우리나라 온실에 가면은 이런 담쟁이 동굴이 또 있습니다. 이런 담쟁이 동굴이 있는데, 요거는 멕시코 담쟁이 동굴 엘렌 다니카라고 하는, 우리 보통 멕시코 담쟁이 동굴이라고 부르는 요 담쟁이 동굴은 잎이 우리나라의 세잎 담쟁이 동굴처럼 셋으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셋으로 갈라지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에 결각이 톱니가 아주 크다고 하는 거죠. 톱니가 이렇게 커다란 톱니를 가지고 있는 것이 몬함입니다. 멕시코 담쟁이 동굴 멜렌다니카라고 하는
멕시코 담쟁이 동굴 엘렌다니카는 요 잎에 뚜렷하고 깊은 톱니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엘렌다니카인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새잎 담쟁이 동굴은 보면은 잎에 그 톱니가 그렇게 크지가 않고 숫자가 많아지죠. 이렇게 톱니의 숫자가 많으면은 우리나라의 새잎 담쟁이 동굴인데, 멕시코 담쟁이 동굴은 멕시코 담쟁이 동굴 엘렌다니카는 이렇게 잎의 톱니가 깊은 큰 톱니가 하나, 둘, 셋 해서 둘, 넷, 5개로 갈라진다 하는 이러한 차이점으로 멕시코 담쟁이 동굴 엘렌다니카와 우리나라의 새잎 담쟁이 동굴은 구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담쟁이 동굴은 아주 쓸모도 많고 꽃도 특이하고 예쁘고 열매는 포도처럼 단물이 많이 들어있고 영양도 많으면서 요 열매와 줄기는 당뇨병 환자들에게 특효약으로 쓰인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담쟁이 동굴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